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 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자, 11년째 포닥 중인 미국 박사의 불행한 삶.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한국에서 학벌주의에 철저하게 세뇌당하신 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서 무엇을 포커스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이 형님을 소개할게요. 네,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지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 형님이 자기 얘기한 거 하면 굉장히 화내실 것 같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곳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자, 이 형님은 저랑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형님은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이력서를 보면은 화려함 그 자체예요. 근데 그 화려함은 어디까지나 한국식 화려함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먹기 좋아 보이는 그런 과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안은 별로 맛있지 않은 그런 과일 같은 형님이에요. 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형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랭킹 2위 하는 곳에서 학부를 마치셨어요. 학부를 마치시고 랭킹 2등 하는 곳에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랭킹적으로 보면 괜찮죠. 그 다음에 경력도 화려합니다.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력서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랭킹 10위권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제가 이제 공부하던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이제 나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님이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본인의 학벌과 본인의 어떤 경력과 그런 거에. 근데 특히 한국에서 학벌 좋은 사람들 특징이, 한국에서 사실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한국에서 어디 갈 때마다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형님 항상 남보기에 그럴싸한 곳으로 항상 가려고 추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디 가나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 있는 곳에서 나온 사람을 굉장히 인정해주죠. 그래서 이 형님이 그 습관으로 인해서 박사 때 이제 이 형님이 박사를 마치고 이제 포닥을 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닥 가는 사람은 교수가 꿈이기 때문에 포닥을 하는 거죠. 보통 박사를 마치고 취업이 꿈인 사람은 바로 취업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이죠. 저는 포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포닥은 보통 교수를 하기 위해서, 요즘 좀 명문대들 교수 하려면 포닥을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3년 정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박사 학위만 가지고는 이제 교수 임용하려면 어느 정도 좀 연구를 좀 한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박사 학위 딴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박사 학위 딴 것만으로 바로 교수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박사 학위가 없고 석사 학위만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 교수로는 채용이 되지만 정규 4년제 정도 하는 대학교이면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좀 큰 규모의 학교들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들이죠. 이런 데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을 포닥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 꿈이 미국에서 교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포닥을 가기로 합니다. 근데 당시에 랭킹 1등, 아직도 랭킹 1등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 랭킹 1등이죠. 그런 학교에 포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한인 학생회에서 이 형님이 목에 힘을 빡 주고 한인들 학생 모임에서 나
랭킹 1위 하는 곳으로 포닥 간다 하면서 완전 이렇게 목에 힘을 빡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랭킹 1위 하는 곳에서 포닥까지 하시고, 뭐 이력서상으로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함 그 자체예요. 근데 이 형님이 그렇게 포닥을 가신 지가 11년입니다. 올해로 11년 돼요. 근데 안타깝게 아직도 포닥 중이세요. 되게 충격적인데 아직도 포닥 중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 직장을 잡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닥은 어떤 개념이냐면 박사학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사학위를 땄는데 교수하기에는 좀 논문이나 논문 개수나 뭐 그런 연구의 깊이가 조금 큰 대형 대학교 가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통 3년이죠. 3년 정도 포닥을 하고 이제 교수 임용되는 게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형님이 본인이 교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 교수의 꿈을 안고 이렇게 포닥을 가셨는데 11년째 포닥이라는 얘기는 그 포닥이 연봉이 얼마 안 해요. 연봉이 얼마 안 합니다. 연봉 얼마 안 해요. 그런 연봉 얼마 안 하는 그런 과정에서 1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에 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셨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요즘 보통 연봉 뭐 한 16만 불 정도는 기본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부 출신도 뭐 한 6, 7만 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사 출신도 10만 불, 뭐 11만 불 이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요런 시대인데 포닥은 연봉이 얼마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직업이라기보단 박사 과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물론 박사 연봉보단 조금 많이 주는데 거의 박사 과정 연봉이에요. 뭐 그러니까 연봉 해봤자 뭐 한 4만 불에서 뭐 5만 불 안 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굉장히 짠 과정이에요. 짠 과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 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닥을 하는 이유는, 즉 자기 연봉을 희생하면서까지 포닥을 하는 이유는 교수가 될 거라는 그 꿈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11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면 보통 한 포닥 한 3년 정도 하다가 3년 정도 하면서 논문 쓰면서 계속 교수 임용에 도전하겠죠. 좀 빨리 되는 사람들은 한 2년 만에 교수 되기도 하고 한 3년 만에 보통 많이 되고 4년까지 가는 사람인데 4년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주위에서 욕을 먹죠. 특히 결혼한 사람은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다. 다른 박사들은 다들 잘 취업해서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다. 뭐 그런 불평불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박사들 와이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닭 중에 제일 가난한 닭이 포닥이다 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닭은 닥터의 약자죠. 즉 닥터 중에서 가장 가난한 닥터가 포닥이다. 포스트 닥터럴 과정이다 라는 그런 우픈 유행어인데, 그만큼 이제 한인 박사들 와이프들이 남편이 포닥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연봉이 너무 짜니까. 닭 중에 가장 가난한 닭이 포닥이다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그 박사 와이프들이 남편이 포닥하는 걸 극혐합니다. 자, 근데 이 형님은 11년째 포닥 중이니까 와이프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하지만 아직도 포닥 중이신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왜 11년째 교수를 임용이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있냐. 이유를, 원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형님이 스펙, 학벌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스펙 사회가 아니에요.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력서 상의 화려한 게 의미가 없어요. 명문대 나온 게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미국이란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진검승부라고 했잖아요. 진검승부.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진검승부 상상해보세요. 진검승부가 뭔지. 자, 진검승부. 자, 그 전투에서 적을 만나요. 근데 적도 진검을 들고 있고, 저도 진검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명문 검술학교에서 검을 배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자가 승자입니다. 그게 미국의 이공계예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는 학벌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스펙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오로지 취업할 때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가 얼마만큼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즉 연구 핏으로만 승부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님은 남보기에 그럴싸한 랭킹만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형님이 전공적으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랭킹만 본 거예요. 랭킹 1등 하는 데서 그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 제 채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본인이 뭐 랭킹 20위권 하는 학교에도 붙었고, 그리고 뭐 랭킹 뭐 10등 하는 학교에도 붙었고, 랭킹 30등 정도 하는 데도 붙었다. 근데 어딜 가야 될지 고민이다. 학벌로만 치면 당연히 10등 안에 드는 데가 좋지만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경력이랑 가까운 쪽은 30등 정도 하는 학교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근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랭킹만 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 인정을 받는 게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있는 관계로 소위 말하는 면접관으로 활동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박사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미국 직장에서 저한테 채용 담당, 면접관으로 뛰기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면접관들이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랭킹 한 뭐 5, 6등 하는 학교 출신 많이 떨어뜨려 봤어요. 그 사람들 떨어뜨리고 뭐 50위권 안에 겨우 들까 말까, 뭐 100위권 안에 겨우 들까 말까 한 사람들을 붙인 적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면접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가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다. 그러면 아주 면접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인공지능을 더 지능을 높게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님이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냐, 혹은 더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무엇을 설계에 고려해야 되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물어봐요. 그럼 이거에 아주 디테일하게 대답했다면, 즉 진짜로 진지하게 그 공부를 했다면 랭킹 상관없이 합격입니다. 반대로 학벌만 뭐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1등하는 학교, 2등하는 학교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11년째 포닥 중인 저 형님은 학벌만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공의 어떤 깊이와 실력이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조금 했다가 본인이 다음 스텝으로 갈 때 항상 랭킹 좋은데 뭔가 네임밸류 있는데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미국에서 11년째 포닥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형님에 비하면 학벌이 좋진 않아요. 이 형님에 비해서. 저도 뭐 인서울에서 학벌 나오긴 했지만 뭐 사실 저 형님의 학벌에 비하면 솔직히 좀 밀리죠.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고 미국에 왔는데 다녔던 회사가 그렇게 막 유명한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중소기업급으로 불리는 외국계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핏은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늘 그 외국의 회사들과 컨퍼런스 콜을 하는 그런 연구 피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선택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에 들어왔고 거기서 처음에는 50위권 정도 하는 학교에 석사과정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저는 연구 핏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10위권 학교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때 옮겨갔을 때 저는 그때 사실 저도 한국인이라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도 좀 랭킹 좋은 데서 가보자. 근데 저는 랭킹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연구 핏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위권 학교 박사를 졸업하고 처음에 저도 이 형님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면접 준비할 때 미국 그 회사 면접을 준비할 때 저의 학벌을 믿었었어요. 뭐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명문대 박사 과정이니까 당연히 붙겠지 한데 이걸 웬걸 면접에서 저보다 못한 학교 나온 뭐 예를 들면 100위권 안에 겨우 드는 랭킹 학교 나온 박사들한테 밀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밀렸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전형적인 패턴, 미국인들한테 밀리면 아 이건 인종차별이야, 이거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고 코리안에 대한 인종차별이야. 저도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돼서 억울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미국 회사 다 말아먹고 면접에 다 실패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와신 상담을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난 진출할 거야 하면서 당시에 저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그 랩에서 친했던 백인 친구한테 국제 전화를 걸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똑같이 저랑 랩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안 되는 걸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백인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네가 면접에 임했던 방식이 잘못되었다.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다. 철저하게 연구 핏으로만 승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머리를 뽕 한번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온 10위권의 명문대 박사 학위라는 것 자체, 학위증 자체를 저의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딴 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실력, 즉 진검승부로 임합니다. 내 박사학위라는 계급장을 떼고 어느 누구와 면접에서 만나도 내가 질문에 답변하는 걸로 그를 압도한다. 이 마인드로 오로지 철저하게 실력만 갈고 닦았어요. 자, 그 결과 미국 대기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실력 위주의 사회예요. 학벌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학벌에 의지할 때 미국에서 망합니다. 스펙에 의지할 때 미국에서 망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해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